박스 안쪽으로 줬다 그대로 슛! 골! 멋진 골이네요. 승리는 늘 남의 차지였다. 다 이겨놓고도 지고 앞서가다가는 동점골을 내주고 죽을 맛이었다. 취임 첫 해 대전 시티즌 이태우 감독의 마음은 까맣게 탔다.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이라도 이겨보고자 있는 힘을 다해 뛰었지만 승리는 늘 코앞에서 비껴갔다. 마지막 1분을 못 지키고 결코 11번째 또 1승을 못 거뒀네요. 네, 결국 대전 시티즌은 2001년 정규리그에서 꼴찌했다. 표정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대편 살피면서 프로와 아마추어 43개 팀이 총 출전해서 왕중왕을 가리는 FA컵 대회에서 대전 시티즌이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전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과연 꼴찌들의 반란은 성공할 것인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이거 같은데? 어떤 거야? 요 차. 여기. 그지? 여기. 대전 시티즌의 간판 스트라이커 김은중 선수. 그걸로 간다고? 어? 나? 옆으로 한 번만 옆으로 붙이고. FA컵 결승전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8강전 때 타박상을 입은 오른쪽 허벅지가 아직도 불편하다. 7년? 너무 뽕인데? 너무 세게만 주나요? 결승전에서 멋있게 한 골 넣어줬으면 그의 두 다리에 거는 기대가 크다. 팀 창단 5년 만에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대전 시티즌. 기분들이 좋다. 스포츠신문에선 연일 정규리그 꼴찌팀의 결승 진출과 함께 3경기 연속 3골을 터뜨린 김은중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김은중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진 것이다. 저는 애들이 집중을 못 해가지고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해, 수채. 바깥에 어차피 바깥에 찍어도 상관없잖아. 잡아 당겨서 하면 되니까. 저 기자분 좀 불러가지고. 분위기가. 경환아! 들떠 있어서. 결승전은 이틀 앞두고 감독의 신경이 날카롭다. 이 구단 직원들도 그렇고 다 우승한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렇게 해서 내일 우승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그러면은 괜히 분위기 집중 못한 데다가 또 그런 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집중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어제도 선수들한테 그 부탁을 했는데 운동장 이렇게 이제 전용구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옮겨다니니까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선수들한테 부족하고. 대전 시티즌은 국내 프로축구단 중 유일하게 전용구장이 없다. 용병도 소박하게 세네갈 출신의 수비수 콜리가 유일하다. 대전 시티즌의 최대의 약점은 뭐니 해도 비군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철우, 영근이, 콜리하고 성근이, 정수 이쪽에 이렇게 서서 해. 그다음 이쪽에는 비군 없이 끌고 가자니 주전의 부상이 잦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규리그 초반에는 돌풍을 일으키다가도 갈수록 부진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준서가 미드필드 하나 둘 셋 저기 다이아몬드식으로 서가지고 해. 포항제철이 그렇게 하잖아. 2명 수고 저 다이아몬드식으로 김기남이가 쳐져갖고 하잖아. 결승전에서 겨루게 될 팀은 포항 스틸러스. 시티즌이 갖지 못한 것들을 최상급으로 다 갖추고 있는 막강한 팀이다. 그러나 1년간 포항과는 3번 싸워서 한 번 지고 한 번 비기고 한 번 이겼다. 선수들의 컨디션만 좋으면 꿀릴 게 없는 것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데 몸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만 피곤해. 나만 다 터졌어. 몸들이 생각보다 좋네. 선수들 몸 좋다고 감독님이 이렇게 터지면 날마다 터지죠. 선수들 몸만 좋다면 뭐 못하겠어요. 시티즌의 사령탑으로 취임한 첫 해 꼴찌를 기록한 이 감독. 그 속이 오죽하겠는가. 사표까지 쓸 각오인 그로서는 꼭 이겨야 하는 경기였다. 그리고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보이고 있는 김은중에게도 이번만큼은 기필코 우승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다. 청소년 대표 시절 이동국과 투톱으로 뛰던 김은중은 천부적인 득점 감각으로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서 한국의 2연승을 주도하며 한국 축구의 10대 돌풍을 일으킨 주인공이었다. 그런데 FA컵 결승전 앞둔 시점에서 한 스포츠 신문은 김은중이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축구를 해왔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그러니 세인의 관심이 집중된 마당에 우승을 놓친다면 동정밖에 더 받겠는가. 야, 너 그거 뭘 그냥 그거 요 며칠 전에 그냥 계속 네 기사로 나중에 그냥 도배를 하더라 그냥.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야? 뭐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아예 안 보이냐 아니면 살짝 보이긴 보이느냐?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여? 아이씨, 자 완전 굶어가지고. 야, 스포츠 신문을 통해 김은중의 실명 보도를 보고 놀라서 달려온 지역 방송의 기자. 그러나 김은중은 담담했다. 넣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무래도 책임이 있죠.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중이 그날 봐.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이태우 감독 역시 선수 시절 부상으로 오른쪽 눈을 잃고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 플레이어였다. 마치고 졌잖아. 그러니까 공격수로 어떻게 브라질 같은데 시합할 때 보면은 이 정도야. 이 정도 브라질은 못 나가게. 근데 동병상련 이 감독으로서는 김은중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면 되는데 조금 이제 겁이 나는 것은 이제 한쪽 눈으로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한쪽 눈마저 다칠까봐가 제일 걱정이 돼요. 정말 그 한쪽 눈마저 다쳐버리면은 진짜 뭐 우리들 이제 장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제일 걱정이 되면서도 또 시합장 들어가면 앉으려고 하다 보면은 또 몸을 좀 사려야 되는데 그게 사리게 되나요? 뭐 어떻게든 간에 이겨야 되니까 몸 안 사리고 하다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샤프 김은중. 이제 모든 것이 알려진 만큼 우승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행여부진한 플레이에 대한 핑계가 될까봐 내색도 않고 버텨온 자존심이 아니던가. 진짜 너 눈 다친지 몰랐어 나는. 눈이요? 모르셨어요? 난 진짜 몰랐어. 그냥 조금 마셨잖아요. 나 몰랐어. 전혀 몰랐어. 아침 신고 경찰서 사고 친다 그때. 난 아침에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은중이 눈 안 좋, 다쳤다고 그러는데 실명됐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 잠이 확 깼어요. 그 어제 어제 사고 쳤나? 그래갖고 그 새벽에 기사가 뜬 줄 알았다고. 네. 근데 그 기사도요, 사고 친 사람처럼 검은 글씨를 떼는 거야? 뭐 마약 이런 거 한 것처럼 충격해가지고. 저희 시력 측정표 있네. 참 봐봐.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안경 하긴 안경이 안 보이지? 네. 안경은 소용없대요. 렌즈도 소용없고. 이식 수술. 돼? 그거? 이식이요? 네. 네, 이식 수술은 있긴 있는데 그게 해서 확률이 적어? 그러니까 잘 될지 또 다른 거 잘못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현 상태로 그냥 놔둬. 지금 오래되니까 적응돼서 그런가 그렇게. 적응이 돼서 그러겠지. 한눈으로 꽁치하는 거 좀 대단한 거다. 5년 동안 한솥밥을 먹어온 동료나 트레이너도 김은중의 시력에 대해선 전혀 몰랐었다.
선배 김정수와 함께 쓰는 김은중의 숙소는 요즘 최악의 상태. 후배인 은중이 공사가 다망해져서 방 채울 틈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말 해주지 마세요. 아, 이런 방에서 같이 쓴다는 거 알면은 욕할 것 같아. 다 아는 사람들이. 성수 좀 해. 선배의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체크에 여념이 없다. 어느 팬은 운동장에 나가 한쪽 눈을 가리고 공을 차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헛발질도 하다가 울고 말았다고 했다. 이번에 가장 충격을 받은 이들은 은중의 팬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메일이 쇄도하고 있었다. 메일 주소 좀 잘 좀 적어. 나한테 오게 하지 말고. 괴로워. 후배 스타 플레이어와 한 방을 쓰는 불편함을 감당해온 김정수. 수비수인 그는 입단 당시 팀 내 유일의 국가대표였었다. 그러나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포기할 뻔했기에 은중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줄여줘야지 부담을. 어렸을 때가 힘들었을 거예요. 다쳤을 때 어린 나이에 안 보이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불안하고. 지금이야 몸에 이제 숙달이 되고 면역이 됐으니까 이제는 착륙했는데 그 소란이 이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삭혀야 했던 그동안의 외로움이 한없이 따뜻한 팬들의 격려를 통해 위로받는다. 결승전이 열리는 서울로 떠나기 위해 말없이 가방을 챙기는 김정수와 김은중. 눈 때문에 병역도 면제됐건만 김은중은 유니폼을 군대식으로 칼같이 개킨다. 초등학교 시절 축구를 시작한 이후 10년 넘는 합숙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기술일 것이다. 이날 아침에도 김은중에게는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 번도 안 나요? 아니야. 한 번을 봐서는 자도 안 돼. 저거 저 관우형 같은데? 관우형? 선수 나온대요? 모르겠어요. 통화 아니라. 통화 해봐야죠 오늘 가서. 나오겠죠. 결승인데. 아파도 참고 뛰어야죠. 포항 스틸러스에는 청소년 대표 시절 김은중의 단짝이던 이동국이 있다. 포항이라는 거 좀 보고 가자.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이 감독은 포항과의 경기 비디오를 찾는다. 라이언킹 이동국은 발목을 접질려서 출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 동국이도 발목 다쳐가지고 후반 연장전에 나갔냐 후반전에 나갔냐. 이동국의 출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수비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저기 3대1 이겼을 때 우리한테 게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골 넣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쟤들이 막 그냥 우리한테 시원시원하게 해서 한 것도 없다고. 저기 청주에서도 우리한테 질 뻔했잖아. 그죠? 다시 오른쪽으로 김현석. 포항에는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겉모습만 본다면 시티즌은 결코 포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이런 대결을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이긴 쪽은 승산이 없었던 다윗 아니던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시티즌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보조구장에서 몸을 풀었다. 현재 시티즌 유일의 대표팀 선수인 팀의 마테오 최은성 골키퍼의 한마디. 몰라 지금 다
뭐 여기까지 와갖고 만족하는 사람 없을까? 모르겠지. 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만족하지 말고 한 게임 남은 거 이기고 나서 우리가 만족을 하자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신 다시 저기 가다듬어가지고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고. 딴 데는 잠시 접어두자고. 같이요? 네. 자, 하나, 둘, 셋! 사실 꼴찌팀 골키퍼만큼 고달프고 괴로운 자리가 또 있겠는가. 꼴찌팀의 스트라이커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렵다. 공을 넣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으리라 여겼는데 뜻밖에도 자신만만했다. 기대돼요.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고 게임. 며칠 쉬는 기간에도 되게 기대됐어요. 결승전 기대됐고 또 자신 있고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좋아. 마지막 정말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정말 잘해서 이겨야지. 이런 기회가 평생에 몇 번이나 오네. 이 감독은 지금 은중의 마음을 다잡아 투지에 불을 지피는 작업 중이다. 이런저런 일로에서 행여 은중의 마음이 산란해지면 큰일 아닌가. 기자분도 기사 안 내겠다 이거는 그랬는데 나왔다고. 그랬구나. 예, 우승해보세. 우승해보세란 인사말로 전화를 받는 이 감독. 우승해봐야지. 지난 한 해 이 감독의 인사말은 여러 번 바뀌었었다. 1승해보세가 목표였었는데 1승해보세 맨날 그랬었는데 이제 이 파컵 할 때 8강 올라가보세 맨날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승 올라가보세까지 했는데 이제 전화 오면 우승해보세 그래야지. 항상 이 말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얘기하고. 그날 저녁 김은중은 팀 닥터의 방에서 오래도록 마사지를 받았다. 허벅지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사는 선수들에게는 마사지 받는 것도 훈련이나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일이다. 밥만 먹는 것도 있는데 그때는. 네가 그래서 진짜 몸 관리 잘했지. 그래도 올해는 웨이트를 네가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전부상 없이 부상 방지하고 좋은 성과 있었지. 작년만 해도 부상 많이 있었잖아. 뭐 무릎도 다치고 발목도 다치고 허벅지도 다치고 종합병도 괜찮아. 종합병원 괜찮아. 콜리. 시티즌의 철벽 수비 콜리. 콜리. 형, 알아? 팀 내에서 친한 편인 둘은 만날 때마다 서로 형이라고 우긴다. 콜리 누구요? 콜리 드세요. 예, 누구요? 콜리 와. 애 아버지예요. 기차 의사소통은 잘 안 된다. 어디에? 지금? 예, 지금. 너? 매니 예. 피니시 하냐? 콜리. 아니야. 콜리.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야! 안녕하세요. 이씨, 야. 공격수와 수비수로서 서로의 존재가 소중한 두 사람. 시티즌 1년 차인 콜리는 이제 한국적 축구 환경에 완전히 적응해서 날이 갈수록 믿음직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콜리 괜찮아요. 9:40 미팅.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은중의 허벅지를 반창고로 도배해놓고 슬며시 사라진 팀 닥터. 왜 담배를 화장실에서 숨었어요? 담배 피는 거 선수들이 보면요. 또 피고 싶은 호기심도 생기고 충동도 생길까봐 도망가셨습니다. 결승 전날 아침이 밝았다. 동두천에 있는 김은중의 집. 그런데
경기장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족들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아들의 한쪽 눈에 대해서는 가족들도 가능한 내놓고 말하는 것을 피해왔었다. 그런데 비공개를 전제로 은중이의 군 면제가 한쪽 눈 때문임을 밝힌 것이 FA컵 결승전을 앞두고 기사화된 것이었다. 아빠도 우리 밥도 못 먹고 계속 진짜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래가지고 애가 진짜 이제 극복을 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또 충격에 또 저거 걱정이 돼가지고서는 그때 대로 우리한테 저기 전화가 와가지고 은중이가 괜찮다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래 은중이는 성장 얼마지 다 성인이 됐으니까 그런 거 극복하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침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있는 그대로인데 뭐 어때요? 그러면서 네가 상처 입을 거고 그랬지. 그랬더니 여태껏 다 어려운 거 다 겪었는데 뭐 괜찮아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지가 대로 우리한테 의료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는 아들이 엄마는 더 가슴 아픈 것이다. 아들의 경기장을 따라다닌 지 10여 년. 이날처럼 만감이 교차하는 날도 없었다. 저기 이동국이가 들어왔다. 이동국이가 들어왔어. 네가 동국이 잡아. 일단 잡아봐. 그러면 안 좋으면 교체를 홀리한테 시킬 테니까. 홀리 또로 윤보영이 잡으라고. 그러면 괜찮을 거야. 이동국이 나온다는 바람에 시티즌 라커룸은 일선 벌집을 쑤신 듯했다. 누구? 그러나 경기의 승패는 객관적인 전력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투지, 팀 전체의 단합력은 결코 포항에 뒤지지 않는다. 시작 5분. 우리가 골 넣었을 때 5분. 마지막에 5분. 영리하게들 좀 하란 말이야. 말 지시해가지고. 알았지? 오늘 잘 될 거야. 오늘 진짜 마지막이야. 자, 하나, 둘, 셋. 창단 5년 만에 처음 진출하는 결승전. 꼴찌의 불명예를 털어버릴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경기장으로 나가다가 김원중과 이동국이 마주친다. 청소년 대표 시절 둘은 손발이 잘 맞는 단짝이었다. 아직은 싱글싱글 웃으며 장난을 치지만 양 팀의 스트라이커로서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표팀의 스타 플레이어가 수두룩한 포항과 교체할 멤버조차 부족한 시티즌의 대결. 엔트리를 구성하기에도 빠듯한 선수들을 이끌고 결승 진출을 이뤄낸 이태호 감독이었다. 꿈의 고장 상암 경기장에서 대전의 공격으로 2001 FA컵 결승전 경기가 시작됐다. 뛰는 모습만 봐도 아들의 기분과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김은중의 부모. 아들의 몸도 마음도 가벼운 것 같아 일단은 안심을 한다. 포항의 저돌적인 공격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대전의 수비수들이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벌이며 포항의 공격을 막아낸다. 포항의 최순호 감독은 느긋해 보였다. 반면 대전의 이태호 감독은 다급했다. 대전팀에는 포항하고 경기에서 먼저 한 골을 먹으면 진다는 징크스가 있었다. 그러니 먼저 한 골을 넣지 못하는 한 필사적으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수! 애가 타는 이 감독. 5년 만에 정상 탈환에 나선 포항의 공격은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됐다. 전반 13분
공중에서 공을 쳐낸 최은성 골키퍼가 포항의 박태하 선수와 부딪힌 후 잔디 위에 쓰러졌다. 복병은 늘 이렇게 숨어있다가 나타난다. 대전팀의 수문장 최은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경기는 중단되고 대전팀에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최은성 선수가 들것에 실려나가고 한쪽에서는 이승준 선수가 몸을 풀고 있었다. 병원 가는 거야? 좀 덮어주지. 덮어줘. 옷 좀 덮어줘. 옷 좀 덮어줘. 다리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리 좀 따뜻하게 해주고. 벗겼어요. 병원 가요? 네, 병원 가야 돼요. 의식 불명인 상태로 최은성 선수가 구급차에 실렸다. 경기는 계속됐다. 이제 대전팀의 골문은 이승준 선수에게 맡겨졌다. 교체 선수로 들어온 이승준은 출장 경험이 많지 않다. 과연 포항의 거센 공격을 잘 막아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나? 최은성 선수가 실려나간 후 시티즌 선수들이 오히려 심기일전에서 경기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왜 문전세들 안 해? 왜? 문전세도 해야지. 문전세도 운중이. 문전세도 해야 되잖아. 4게임 연속 골을 노리는 김은정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도 있듯이 대전의 맹렬한 공격이 계속됐다. 완전히 대전이 주도하는 경기였다. 전반전 0대0. 최은성 선수가 실려나가려 가장 바빴던 선수는 대전의 이승준이 아니라 포항의 김병지였다. 이런 장면이 되면 정수가 나가면서 그냥 하란 말이야. 알겠죠? 빨리 해가지고 후반전 시작해서도 짧은 하프타임, 전반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반전의 작전을 지시하느라 이 감독은 할 말이 너무 많았다. 그다음에 얘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뭐를 조금 더 조심해야 되냐면은 드로잉을 하든지 뭐를 하면은 이렇게 속공하는 게 빠르단 말이야. 이쪽으로 연결해서 반대쪽이 항상 상대편이 3-4명 그냥 상대편의 속공에 대비하기 위해선 수비수들이 한 발 더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 후반전에선 포항이 총 공세를 펼 것이 분명하다. 뒤로 나오다가 돌아뛰는 걸 자꾸 은중이가 그걸 노력을 하고 은중이요. 알았지? 철호 아까 잘 전반전에서 김은중은 별로 만족할 만한 경기를 펼치지 못했다. 김은중 전담의 포항 수비수들이 악착같이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정수가 안으로 가운데 집어넣는 거 조금 신경 써서 하고 정상. 1년 내내 경기를 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2001년 마지막 경기의 후반 45분을 뛰기 위해 선수들은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린다. 열심히 하되 지금 이 순간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투지와 자신감.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받는 거지 그냥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단 말이야. 알았죠? 네. 자, 오케이. 다시 합시다. 자, 집중. 시작해서 방금 집중하고 집중해야 된다. 시작하자. 자, 열심히 하자. 자, 하나, 둘, 셋. 네! 자, 화이팅하고 괜찮아. 다부지게 해봐. 오균이 볼 기다리지 말고. 이 감독은 마지막으로 끝까지 집중할 것을 강조한다. 선수층이 얇은 대전팀. 후반전에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나 마지막 순간에 아깝게 역전당한 쓰라린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저 계속 풀고 있어야 된다.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풀고 있어야 돼.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돼. 오늘 다시 그 실패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후반전 새로이 전열을 가다듬은 포항의 총공세. 그러나 좀처럼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FA컵 첫 대회 우승 후 5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포항이나 창단 5년 만에 첫 우승을 해보겠다는 대전이나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다. 그 와중에 태클당한 김은중이 그라운드에 뒹굴었다. 숱하게 경기장을 쫓아다닌 프로급 부모지만
나딘고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만큼은 익숙해질 수가 없다.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하고 그랬을 때는 이제 헤딩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좀 불안하죠. 저도 그게 관중이 저도 불안해요. 김은중이 다시 들어오자마자 대전팀의 기회가 왔다. 절묘한 패스와 침착한 슛, 골인이었다. FA컵 4경기 연속 골. 승리의 여신이 한 발 대전팀으로 다가왔다. 김은중은 모든 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헤이 은중이! 헤이 5분. 이 감독이 목이 쉬도록 외치는 5분, 골라온 직후 5분을 주의하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7분과 같은 포항의 공격이 시작됐다. 경기는 아직도 37분이나 남았고 포항으로서는 한 골 만회하는 것쯤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근이! 철우야! 나가지 말고 안전하게 하라 그래. 수비들 안전하게 하라 그래. 안전하게 하고 성근이! 떨어뜨린단 말이야 성근이! 이제부터는 김은중이 넣은 한 골을 지켜내야 한다. 한 골로 앞선다는 건 한 골로 뒤질 때보다 훨씬 조마조마한 일이다. 포항 코난의 공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다.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다. 그러나 꼬박 90분을 서서 버틴 이 감독은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전광판의 시계는 멎었지만 루즈타임 3분이 주어졌다. 입이 바짝바짝 타는 듯하다. 저런 건 안 불러. 1분 1초가 이보다 길게 느껴질 때가 있을까? 한번 안 불러. 계속 안 불어. 헤이! 끝났잖아 3분. 끝났잖아. 헤이! 마침내 해냈다. 시티즌의 승리. 꼴찌들의 반란이 성공한 것이다. 아들의 프로 입단 5년. 그러나 이날처럼 감격스럽고 기쁜 날은 없었다. 한쪽 눈을 잃은 이태우 감독과 김은중. 두 사람에겐 더욱 의미가 있는 승리였다. 이기고 지는 것은 무엇인가? 패자는 늘 말없이 운동장을 떠난다. 이날 김은중은 득점왕과 최우수 선수상을 동시에 받았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북받친다. 각광을 받던 청소년 대표 시절 이후 아들에겐 어려움이 많았다. 한물 같다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흔들림 없이 잘 견뎌준 아들이 대견했다. 많이 느는 거 처음에는 그게 해서 저 헛발질도 좀 하고 헤딩도 해도 잘 안 맞고. 처음이라는 게 언제죠? 다치고 수술하고 나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겠네? 네, 고등학교 때. 근데 프로 와서도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고 아무래도 프로에서 볼이 더 세고 그러기 때문에. 만년 하위팀. 축 처진 어깨로 경기장을 빠져나오며 서포터즈 보기가 미안했던 나날이 그 얼마던가. 최은성 골키퍼 대신 포항의 집중포화를 막아낸 이승준 선수는 어느새 스타가 되어 있었다. 꼴찌 구단을 사랑하느라 가슴에 멍이 들었던 서포터즈에게도 너무도 소중한 우승이다.
경기를 마치고 대전으로 오자마자 선수들은 최은성 선수가 이송된 병원을 찾았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경기 결과부터 묻고 마음을 놓았다는 최은성 선수. 좀 깨어났구나. 괜찮아요. 좀 누워. 앉아있는 고생 많이 했는데. 건드리면 아프지. 시력은 어때? 괜찮아? 보여? 네, 눈은 좀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이 감독은 시력부터 물어본다. 눈 주위의 뼈와 광대뼈가 주저앉은 최은성 선수. 수술을 해야 되지만 이만하기가 천만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이날 우승의 수훈갑은 최은성 선수다. 그의 부상이 선수들을 더 단결시켰기 때문이다. 대표가 되는데 어떡해요? 아유 씨,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편지 써줄게. 올 때 그 조금만 연기하자고. 김은중과 김정수는 월드컵을 6개월 앞두고 부상당한 최은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김정수는 대표팀에 발탁되자마자 부상으로 물러나야 했고 김은중도 부상 때문에 대표팀을 들락날락해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파가지고 막 요각을 했는데 지금은 살만하네요. 괜찮아요 지금. 운동하다 다치고 그러면은 참 서러운 것 같아. 다치는 선수가 운동장에서 뛰고 그럴 때가 멋있고 좋은 거지. 다치면서 그러면 그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상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고 안 다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는 거. 많이 주의를 해야죠. 그냥 수술하면 된대요. 아이 그거 어떻게 피해 여기서 피하려고 했는데 늦었지 뭐. 괜찮아요. 최은성과 부딪혔던 포항의 박태하 선수의 전화다. 수술이 잘 돼야지. 아이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경기 중에 부상 누구를 탓하겠는가. 형 마음 알죠. 걔도 괜찮아요. 아이, 금방 낫겠죠. 창단 5년 만에 첫 우승을 거둔 감격적인 날. 긴 하루가 지나간다. 우승 기념 카 퍼레이드가 있는 날. 하나, 둘, 셋. 김정수 화이팅!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김정수 화이팅! 저 새끼 나랑 이름 똑같은 놈 했어가지고 헛된 놈이니까 저놈이 나랑 이름 똑같으니까 나랑 이름 똑같아. 얼마 만에 웃음인가. 우승을 하고 나니 그동안 발길을 끊었던 팬들도 찾아오고 모든 게 달라졌다.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말 그거는 이렇게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쉽게 말을 못 꺼낸 거예요. 꼴찌했을 때랑 우승했을 때랑 지옥 갔다 온 기분이랄까. 그리고 이겼을 때는 우승했을 때는 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야. All my family, I called them yesterday. My friend, my girlfriend, my father, my mother, all I called them. All is very, very happy. 대전역 광장에서는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온 시티즌의 환영 행사가 있었다. 김은중은 자랑스러운 대전인상까지 받아 상복이 터졌다. 정규 리그에서 제일 하이 팀이지. 제일 하이 팀인데 어떻게 또 우승을 했어? 어? 참 장한데. 어제 서울까지 갔었어. 가상에서 어려운 환경에 결승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대전 시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김은중 선수 같은 경우는 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투지를 발휘해가지고 결승권까지 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영식에 이어 카 퍼레이드. 대전 시민들이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다. 김은중 선수다.
프로축구 10개의 구단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시티즌이 막강한 전력의 팀들을 어렵게 물리치며 거둔 우승은 대전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땀과 인내와 화합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돈이나 명성보다 더 강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평소 표정이 없는 김은중도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다 가신 듯 밝은 모습이었다. 그 한순간에 그게 딱 힘들었던 게 생각나니까 그냥 뭐 서로 어떤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러니까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팀 닥터와 김정수가 월동 준비에 대해 의논한다. 이튿날부터 휴가인데 김정수는 휴가를 받자마자 병원 순례부터 해야 한다. 그게 월동 준비다. 내일 병원에 가요? 네, MRI 찍으려고요. 무릎 쪽에? 네, 무릎이요. 내년 준비하려면 또 올해 얼마나 망가졌나 한번 봐야죠. 어쩔 수 없어요. 안 다쳤으면은 그 정도로 안 하는데 너무 많이 다쳤어가지고 자꾸 또 시즌 끝났으니까 또 내년 준비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인가 파악해가지고 보강할 거 보강하고. 아니 9일까지. 9일? 그럼 뭐야 다음 주 언제까지 쉬어요? 이번 휴가는 예년에 비해 짧다. FA컵 결승전을 치르느라 다른 구단보다 휴가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은중이 쇼핑을 하러 가는 길에 구경삼아 정수가 동행했다. 이거는 MD LP 기능이 있잖아요. 이번 우승 수당과 최우수 선수상 상금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은중이는 그동안 별로 오던 오디오 세트를 장만할 생각이다. 요거는 MD가 되는 거고. 이건 CD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CD만 되는 거 아니야? 정수는 은중이처럼 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하다. 은중이는 팀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5년간 경력을 쌓아 팀 내 최고의 연봉을 받지만 정수는 입단 때 연봉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하도 아파서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까먹은 돈이 더 많았고 뭐 연봉이라는 거야 뭐 자리에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3년 받는 논 사람 누가 돈 주겠어요. 안 잘린 것만 해도 고맙다고 절해야지. 같은 구단 안에서도 선수들의 처지는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게 또한 프로의 세계다. 콜리. 콜리 now hungry? 빨리 마이누 컴. 빨리 마이룸 컴. 이건 은중과 콜리 사이에만 통하는 일종의 암호다. 은중이가 내일 세네갈로 돌아가는 콜리에게 한 통 내려는 것이다. 콜리. 콜리. 예. 빨리 치킨. 치킨? 알았어. 예, 콜리 아까스. 이거 스타트 은중이 텔레콤. 콜리. 이슬람 교도인 콜리의 기도 시간을 이 교도들은 늘 방해만 한다. 뭐? 알았어요. 누구 알았어요? 이씨, 야. 형. 형? 이씨, 야.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콜리. 형? 통닭을 유난히 좋아하는 콜리. 그거 사와서 콜리랑 같이. 이거 콜리 힘들어 이거. 힘들어? 예. 카메라. 예, 뻑 있어요? 없어. 안 좋아. 장난 아니야. 은중이야. 1년 전부터 대전에서 뛴 콜리는 한국 선수들보다도 연봉이 적어 용병이란 말이 무색한 용병이다. 대전 시티즌이 무명의 선수를 발굴해 한국 프로축구에 성공적으로 적응시킨 경우다. 콜리 맛있어? 알았어. 그래. 골키퍼 지금 많이 아파? 지금? 예. 괜찮아. 시티즌 식구가 다 된 콜리는 팀 동료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I think I am is the first best player, best striker in Korea. In Korea. Yes, before my first time in Daejeon, bon, I say Unjingi, Igano, you know,
they must go in the national team. Why not? Why not? 홀리 안 좋아? 홀리 안 좋아요? 홀리 걸프렌드 에이지 18. 18? 18, 예. 안 좋아? 홀리 도둑놈 괜찮아. 왜? 안 좋아. 왜 안 좋아? 괜찮아. 예. 양. 홀리. 성재가 아무리 놀려도 끄덕없는 콜리. 콜리는 이번 휴가 때 고향에 가서 18살 난 아가씨와 결혼할 계획이다. 그러면 다음 시즌에는 새석 씨와 함께 돌아올는지도 모른다. 이거. 몰라. 대전시장에게 받은 메달까지 상복이 터진 은중이는 이번 휴가 때 집에 가져갈 점이 유난히 많다. 정수는 1년 만에 숙취에 시달리고 있다. 시즌 중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앉아서 얘기하고 있고. 패션에 신경을 쓰는 편인 은중이는 주름 세운 바지를 색깔 맞춰 챙기고 낚시 도구도 잊지 않는다. 집에는 지난 추석 때 가고 2달 만이다.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자는 날보다 숙소에 있는 날이 더 오랜 시간이 있었으니까 더 낫죠. 때는 어쩔 땐 그래요. 집에 가면은 잠 안 올 때 있어요. 어색해요. 은중에겐 청소년 대표 시절 이후 3년 만에 금이 환영이다. 온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한다. 프로급 요리사인 엄마가 사내 진미를 준비한 것이다. 은중이를 보고 싶어하는 친지들이 하도 많아서 아예 잔치를 벌이게 됐다. 한번 만져보자. 세상에. 너무 장하다 야. 세상에. 아이고 왜 썼어? 예 많이 썼지 오네. 예. 아유. 맞습니다. 이게 좀 외할머니가 트로피를 양손에 들고 나가시더니 축구 선수 출신인 아들에게 보여준다. 대학 때까지 축구를 했던 외삼촌 은중이의 축구 소질은 외탁을 했다. 일단은 그래도 몸 조심하고, 네 몸 사리고, 다치면 그냥 큰일이야. 열심히 하라는 거야 이게. 이걸 보면서. 아유 야, 은중아 이거 메달을 달아라. 은중이는 이번에 진짜 효도했다. 만약 우승을 하지 못했다면 가족들은 은중이가 또 상처를 받게 될까봐 마음 아파했을 것이다. 호황의 누구? 호난? 호난. 호난이 골을 탁 쳤는데 골대 맞고 탁 나와서 내 생각에 아이고 대전이 이겼구나. 내 자신의 그래서 혼자 그냥 박수를 쳤지. 호난 그러니까 암말에도 은중이 편이 것이다 하고서. 어제 술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 너희 흑이네. 콜리. 아, 걔는 업어줘야 돼 진짜. 걔가 선업그룹 나가서 걔가 없었으면 너희 딸려서 아유 진짜 걔는 업어줘야 돼 요번에.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축구 전문가인 집안. 그 이번 우승의 의미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맨날 게임 가보면 맛있는 거를 매일 먹는 사람들은 맛있는 걸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걸로 뭐 가끔씩 먹는 사람들은 이게 다 맛있게 느껴지고 그러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힘들고 맨날 지는 게 항상 뭐 몸으로 배어 있다가 이렇게 우승하고 그러니까 선수들도 뭐 감회가 다 새롭고. 우승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 그거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조차도 없어. 네가 거기다가 우승을 함으로써 은중이 쏟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삼촌의 평가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1등 했으면 네가 지금 청소년들한테도 그래. 청소년들한테도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거를 그걸 보여준 거지. 그런 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야. 손님들의 화제는 자연 은종이가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된 얘기로 넘어갔다. 뭐 전혀 몰랐어. 그때 수술한 건 알았잖아. 수술한 건 알았는데 저렇게 우리가 실명적으로 그런데 최근의 보도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몹시 상해 있다. 눈을 다친 후 특별한 증상이 없어 2달 후에야 수술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 그러더라고. 뭐 인터뷰에서 뭐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쳤다는 식으로 뭐 좀 그런 말 들었을 적에 진짜 나 그날 속상하더라고. 매스금 타는데 그런 얘기 했을 적에는 어떤 부모가 자식 눈이 그린데 안 고쳐줬다면 누가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상처가 안 나고 그러면은 그건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상처도 안 나고 피도 안 나고 그래서 그때는 응급치료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고칠 수 있는 걸 못 고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적에는 진짜 그거는 진짜 본인 아니고는 몰라요. 이튿날 은종은 자신의 눈을 수술해준 의사를 찾아갔다. 1년에 한 번 휴가 때 받는 정기검진 때문이다. 오른쪽 눈의 시력은 1.0 정상이었다. 그러나 반대쪽은 안 보여요. 반대쪽 가리세요. 반대쪽은 안 보여요. 아니요. 시력 측정표 앞으로 바짝 다가서는 김은종. 약간 흐리게. 흐리게 숫자는 알아볼 수 있으세요? 4요. 중3 때 축구를 하다가 공의 왼쪽 눈을 맞은 김은종은 망막박리증으로 서서히 시력을 잃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2개월 후에 눈에 이상이 왔다. 그제서야 수술을 했지만 시력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운동 못 한다고 그랬죠 그때. 자꾸 재발되니까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축구를 계속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었다. 한때는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몸을 사린다는 평을 듣기도 했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다. 이미 축구는 그가 사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좀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과격할 경우에 좀 약간 좀 나도 모르게 선수 다 그래요. 이렇게 무릎이나 발목 다쳤던 사람들도 다시 이제 운동장에 나서면은 겁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겁이 나고 딱 부닥치는 장면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탁 빼게 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걸 조금씩 잊어버리고 그러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은중의 눈을 수술해준 의사는 어떻게 이런 상태로 축구를 계속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뿐이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게 속도라든가 계산하는 게 보통 좀 늦죠. 예. 그게 좀 불편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예. 나 오긴 오는데 어느쯤 왔다는 게 안 잡히죠. 안 잡히죠. 예. 그거 외에는 또 수술한 지 오래됐으니까요. 지금 많이 적응하고 그래가지고 큰 불편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아마 그 오른쪽 눈도 그 옛날처럼 이제 다치거나 그랬으면 기회가 생기면은 그때 와서 그 이상하면 빨리 와서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그 김은종 선수 워낙 잘하는 축구 선수니까 지금 자기 길 열심히 나가야죠. 뭐 원래 그 이 원칙적으로는 축구를 못하게 돼 있지만 뭐 지금 이왕 왼쪽 눈 잘 안 보이지만 자기가 잘 닦은 적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고맙습니다. 원칙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내가 이게 일반적인 축구 선수로는 그냥 그만하라고 할 텐데 잘하는 선수니까 열심히 해야죠. 예, 뭐 이상 있고는 또 오겠습니다. 날카로운 볼 감각으로 샤프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어쩌면 눈 때문에 더 집중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들이 모처럼 집에 와 있지만 김은중의 부모는 새벽같이 식당 문을 연다. 부부가 기사식당을 하게 된 것은 모두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10년 넘게 개인 택시를 몰았었지만 아들의 경기장을 쫓아다니긴 식당이 더 나았다. 망했죠. 개인 택시 하다가 아예 쫓아다니다. 이런 시간에 돈 못 벌고 쫓아다니니까 어떨 겁니까? 망했다면 무섭지만은 어려움이 많았었죠. 어려움이. 돈 벌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아예 연습 게임 가고 게임 가면은 거기 가 있으니까. 휴가 때도 늘 붙어 다니는 숙마고 은중이와 성재가 늦은 아침 먹으러 식당에 나타났다. 뚜껑 좀 내줘줘. 밥 말았잖아. 뭐 하려고? 뚜껑 뭐. 장대 같은 아들이 귀여워 엄마는 진국 설렁탕을 특으로 말아주었는데 은중은 엄마 마음도 모르고 고기를 다 건져낸다. 형제 줘. 나는 먹어. 아빠 오자. 원래 식성이 좀 까다로워. 지금은 좀 잘 먹는다. 성재하고 배울 때 성재는 잘 먹는데 얘는 항상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 까다로워. 터프한 것과는 거리가 먼 은중이다. 그래도 속마음은 자상하고 부드럽다. 휴가 때마다 외할머니 용돈 챙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어렸을 때 할머니 용돈 많이 더 많이 줄까요? 오면 이렇게 준다고 제가 용돈을 챙겨줘. 그래도 그 생각하는 건 처음 봤어. 제 어려서 할머니가 용돈 나 많이 줬으니까요. 내가 갚아야지요. 하고서 준다고. 그게 신통해. 신세대 스타 은중이. 축구 말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뜻밖에도 낚시다. 은중이 낚시를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였다. 하루빨리 전문적인 축구를 익히고 싶었던 은중은 고교 졸업도 기다리지 못하고 프로구단에 입단했다. 어차피 뭐 대학 가도 뭐 배우는 거 없잖아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졸업장 받으러 가는 건데. 그 4년 동안 어차피 운동을 할 건 공부할 것도 아닌데 운동을 할 거면 4년이 너무 아깝잖아요. 당시로서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프로구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험이었다. 은중이의 부모님은 주위에서 돈 때문에 그런다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고 친구들도 걱정이 많았다. 그때는 걱정됐죠. 우선 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된 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프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훨씬 잘한 선택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은중이와 달리 성재는 대학 진학을 했다. 학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재는 올해 은중이가 있는 대전 시티즌에 입단할 예정이다. 은중이보다 5년 늦게 프로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김정수 선수의 월동 준비, 병원 순례가 시작됐다. 오랜만이네. 이번에 우승해서 축하해요. 예, 선생님 덕분에 잘해가지고 우승됐습니다. 정수는 담당 의사가 학계에 보고할 만한 환자였다. 월드컵 대표로 있던 97년 여름 프로 경기 중 당한 부상으로 오른쪽 무릎을 수술하게 됐을 때만 해도 그의 선수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다. 44고 수술하기 전에 솔직히 해서 운동 앞으로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했고 환자한테도 내가 수술 전에 얘기 안 했지.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측 감독한테는 얘기했다고요. 얘 수술 운동하기 힘들 거라고. 일단 최선을 다해보지만은. 부상 당시 정수의 오른쪽 무릎은 완전히 탈구돼 있었다. 앞뒤 십자인대 2개와 안쪽 옆에인대 모두가 끊어졌던 것이다.
자신의 왼쪽 다리 인대를 하나 이식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운동을 계속하려면 그럴 수 없었다. 결국 외국에서 수입한 인대로 재건 수술을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내가 수술 아무리 잘해도 경과가 안 좋은 환자가 있고 그런 천우 신조 하나님이 김정수가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게 착하지는 않은데요. 너는 더 일을 많이 해라 그래서 다리를 제대로 잘랐어. 그러나 정수가 재활을 하는 데는 7천만 원의 치료비와 4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 다른 팀 같았으면 저는 벌써 나가라 그러죠. 속담으로 잘렸죠. 그래서 운동장이 없으면 선수에서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한 1, 2년도 아니고 3년, 4년 가까이 운동장을 비웠다는 건 그걸 느낀 게 다쳐도 1년 정도는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후로는 있는지도 몰라요. 저라는 선수가 있는지도 몰라요. 휴가를 이용해 병원 순례를 하는 것은 은중도 마찬가지다. 자주 드나드는 재활의학병원. 룸메이트 정수도 마구와 있었다. 휴가 때조차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연이다. 운동선수들은 휴가 때도 마냥 놀고 쉴 수가 없다. 은중이도 고질적인 허벅지 부상을 동계훈련 전에 치료해야 한다. 12개 더. 줘. 넓게 더. 줘. 다운. 업. 다운. 업. 그렇지. 이렇게 쭉 차고 떨어졌어. 눈 뜨고 그래프. 하나 더. 정수의 치료는 거의 사퇴에 가깝다. 근육의 변화를 측정하는 그래프에 의하면 정수의 오른쪽 다리는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수술 직후 1년 동안 아예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그 힘든 재활치료를 견뎌낸 덕분이었다. 진짜 인간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포기해도 자기가 안고 계속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지금 저렇게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짜놓고도 자신이 없었어요. 이건 진짜 하기 힘들다. 근데 저놈이 버텨주면 하는 거고 못 버텨주면 미리 그러니까 은퇴하라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걸음 자체가 안 됐으니까. 무릎을 굽히지도 펴지도 못하던 그가 재활치료를 받으며 당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근육이 이렇게 되는 뻣뻣하잖아요. 일부러 꺾으려고 해봐요. 그냥 생뼈를 부러뜨는 거랑 똑같아요. 근육이 찢어진다고 봐야죠. 그 안에서 막 근육 뜯긴 소리 있죠. 뜨드득. 그 소리 났으니 그 소리가 나니까. 정신적인 고통은 더 심했다. 아무도 그의 재기를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잊혀졌던 선수 김정수. 그가 돌아왔고 우승을 이뤄냈다. 네, 1학년 우리 여름 때. 그때야? 그래. 짧은 휴가는 끝났다. 초등학교 때부터 주로 합숙 생활했던 은중이 때문에 친구들은 함께 놀러 간 적이 거의 없다. 오늘은 부모님이 대전까지 데려다 주셨다. 조금 몸이 좀 더러워지려는 것 같아. 그렇지. 은중이네 식구들은 퇴원한 골키퍼 최은성 선수의 집부터 들렸다. 씻는 거만 먹는 거만 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좀 마이까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눈가에 부기가 많이 빠져 있었다. 그 우리는 눈 다친 줄 알고 우리 애가 그러니까는 진짜 더 걱정되더라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를 못 하겠더라고. 누가 건드리는 것도 싫고. 기현이 형이 막 건들려고 그래. FA컵 결승전에서 포항의 박태호 선수와 부딪혀 쓰러진 최은성 선수는 당시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였었다. 누구보다 놀란 것은 집에서 TV를 보던 아내였다. 자꾸 방송에서는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연락은 안 되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애기 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냥 울었어요. 최은성 선수가 퇴원한 후 뼈에 좋다는 홈국을 떨어뜨릴 날이 없는 아내. 이길 때보다는 질 때가 더 많아 1년 내내 힘들어하던 남편이었다. 경기 지고 온 날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공 많이 먹는 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날은 제가 이제 중계해주면 녹화를 떠놓거든요. 그거를 이제 계속 밤새도록 봐요. 보면서 이제 무슨 노트에다가 뭐 같은 거 적고 그래요. 일단 애들하고 가정하고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일단 집에 좀 가보자. 우리 한번 이겨가지고 막. 지난 여름 정규리그에서 16게임 연속 한 번도 이기지 못할 때는 선수들 모두 가정생활도 반납했었다. 이제는 꽤 돼요.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10게임 정도 보내겠어. 한번 이겨서 집에 가자. 애들한테 우리 집에 좀 보내달라고. 집에서 이겨가지고. 근데 진짜 열심히 한 게임 많았는데. 시티즌 선수들 모두가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와 우승을 이뤄낸 것이다. 은중의 짐이 이렇게 많다. 엄마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것이다. 짐만 들어다 주려고 방에 들어왔던 엄마는 주섬주섬 치우기부터 한다. 청소부터 이거 이렇게 산만해가지고 뭐 되겠냐 이거. 숙소 규칙상 한 번도 숙소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엄마는 할 말이 없다. 아무리 남자들끼리 지낸다지만 이런 정도인 줄은 몰랐다. 쓰레기만 제때 버려도 훨씬 나아질 텐데. 하면 되지. 아유 남자애들이 또 오죽하면 또 이렇게 하겠어. 귀찮지요 뭐 지내도. 안 그러겠어요? 게임하고 들어와서 뭐 몸 피곤한데 치워지겠냐고. 만사가 귀찮은데. 우리 여자들도 어디 나갔다 오면 일하기 싫을 때는 하기 싫은데 남자들은 더 하지. 그러니까 좀 가슴이 아프네요. 자꾸 이런 거 보니까. 아휴, 그래도 나는 이렇게까지는 저거 한지 몰랐는데 지금 처음 좀 보니까 좀 그러네. 이거 초콜릿이잖아. 초콜릿 먹을 거고. 다 가지고 왔어. 이것도 안 먹는다고? 다 가지고. 엄마가 싸가지고 온 먹을 것들 중 반은 도로 가져가라고 퇴짜를 놓는 은중이다. 아니 베란다 시원하게 놔둬도 돼. 겨우 통과된 단감을 베란다로 내가는데. 그 아까 저기 신발 그 박스 같은 우와 누구야? 누가 났어? 월드컵 대표팀과 미국의 경기에서 유상철 선수가 멋지게 한 골을 넣은 것이었다. 부러움과 아쉬움. 아버지도 속이 좀 쓰리지만 아들 앞에선 아무 말이 없다. 진짜 이 아이스크림 되는데. 어? 참인데니까. 혼자서 조용히 중계를 보고 싶은 은중은 어서들 가시라고 하는데. 청소기는 빨래 마른 거 좀 싹 해서 넣어놓고. 엄마는 방을 더 치워주지 못하고 가는 것만 못내 안타깝다. 허정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일 때 은중은 대표팀 선수로 발탁됐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이 부임한 후 대표팀에서 제외됐었다.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크잖아요. 크게 기대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뭐 팀에서 열심히 해야죠. 항상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면은 들어가는 거고.
월드컵은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이다. 청소년 대표 시절의 명성에 연연한다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러나 은중은 다음 기회를 기대한다. 동계훈련 첫날 이 감독이 숙소 골목에 나타났다. 우리 우승해가지고 저 동네 잔치도 한번 해야 되는데. 잔치 해야지. 우승했으니까. 우승한 기념으로 옷 맡기면은 1,000원씩 깎아줘요. 1,000원씩? 2,000원 받을 거 1,000원 받고. 우승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 이 감독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인가 보다. 그때는 조금 기가 죽어서 다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면 우리 우승 선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 자체가 틀리게 하라고 하는데 자기들한테 그러면 떼야지 내가. 감독님도 틀려졌잖아요 확실히 분위기가. 만나고 난 다음에 뭐, 야, 탁준석이, 너 왜 이래, 얼굴이? 너 얼굴이 왜 이래? 너 술 먹었어? 그럼 너 얼굴이 왜 이래, 쟤? 이 감독은 선수들 안색부터 살핀다. 술 먹은 얼굴이야. 보일러 안 돼? 그럼 뭐 다른 방에 가자야지. 굳이 비좁더라도. 그래 갈래? 너 일로 와, 정수. 네 거 전화 좀 입력해야지. 아, 얘. 피곤한 스타일이네. 019. 심기일전 헤어밴드까지 하고 온 정수가 이 감독의 레이더에 걸렸다. 신고도 없이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것이다. 0046. 너 전화번호 자꾸 바꾸면 수상하다. 예? 전화번호 자꾸 바뀌는 게 수상해. 수상해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 한 달에 한 번? 너 한 달에 한 번 바꾸는데 얘기 안 하면 벌금이야. 지들끼리 맘대로 전화를 바꿔가지고 한참 전화하면 딴 사람이 나와. 몰라 자꾸 핸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어쩔 때 좀 쉬고 싶을 때 전화가 자꾸 오니까 피곤해가지고 전화를 자꾸 바꾸더라고. 은중이도 그렇고. 지금의 반칙은 드리블 능력에서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드리블을 향한 동작이 필요하게 되죠. FA컵 4강전에서 힘겹게 이긴 전북 현대와의 경기. 숙소에 따로 장소가 없는 시티즌은 이동하는 버스 안이 시청과 교육실이다. 자, 좀 시간을 끄는데 결국은 뺏기고 마는군요. 정수야, 정수, 저것도 뒤에다 그냥 바로 내면 뒷사람이 길게 차는데 그걸 민망해라. 일진이 안 좋은 날이다. 무리한 거. 쉽게 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가졌다는 부분은 아주 그래서 이 두 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득점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이날 연습은 한남대 운동장을 빌렸다. 시티즌이란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훈련에 익숙한 시티즌이다. 17, 18, 50개 내야 돼. 19, 20. 맨 땅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가 힘들다. 그리고 연습 첫날이라 편을 갈라서 가볍게 헤딩 패스를 한다. 30, 37, 38, 39, 40. 다혈질인 공호규는 편을 나누는 것이라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 원숭이도 남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헤딩 전문인 샤프 김은중이 실수를 했다. 덕분에 진 편이 이긴 편은 없고 운동장 끝까지 갔다 와야 한다. 선후배 간의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간의 화기애애하다는 것이 대전 시티즌의 가장 큰 장점이다. 스타급 선수가 많으면은 그 사람한테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력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거기서 오는 게 우리가 아마 FA컵에 우승하지 않은 원동력이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헤딩을 길게 해야지. 너 헤딩을 잘 못하잖아. 이거 한 대면 이거 골로 하면 돼. 이제 한 번만 더 해. 라스트. 야, 한 번. 뭐 떨어뜨린 사람 이거 헤딩 떨어뜨린 사람 이거 한 대 맞는다. 프로축구 구단의 40대 기수인 이 감독의 지로는 즐겁고 재미있게 축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음료수 하나 내기에도 선수들은 목숨을 걸고 공을 빼앗는다. 그리고 꿀밤 한 대에도 진지한 반성을 한다. 길게 해야지. 너 헤딩을 잘 못하잖아. 감독님이 다른 타고난 감독님보다 젊기 때문에 선수를 많이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뭐 다른 감독님들에 비해서
좀 선수랑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저희 선수들이 되게 편안해하고. 이제 더 좋은 팀이 될. 그러나 선수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의외로 엄격하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한수가 얘기해봐. 어? 담배 피는 거하고 또 머리 염색하는 거. 머리 염색하는 거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는데 그냥 막 태폐적으로 하고 강정원이도 좀 거기에 좀 끼려고 하는데 머리도. 시티즌은 프로 구단 중 가장 헤어스타일이 요란했었다. 그런데 이 감독은 부임 후 선수들을 단체로 미장원에 보내버렸다. 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하면은 불편하잖아. 응? 자기 자신은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런 면에선 이 감독도 보수적인 어른 세대다.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세대가 뒤떨어지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야.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서비스 한다는 생각으로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했는데 감독님이 안 좋다길래 그래서 했죠. 하고 나서도 좀 머리 자르고 염색하면서도 좀 뭐랄까 여자들 머리 자르면 눈물 흘리잖아요. 조금 흘렸어요. 머리카락이 잘려도 전용 구장이 없어도 대전 시티즌 선수들은 훈련이 즐겁기만 하다. 그날 저녁 전화를 받던 정수가 안 좋은 낯빛으로 숙소를 빠져나갔다. 사람이 있으니까 알지. 여자친구의 전화였다.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간 김정수는 숙소 앞에 세워놓은 차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동료가 아는 체를 하지만 정수는 못 본 채 심각하기만 하다. 여자들이 이해를 못 해주니까 운동 선수에 대해서 매일 안에만 있고 밖에를 이제 자기도 못 만나니까 짜증을 많이 부리죠. 저라도 짜증 많이 부리죠. 제 여자친구가 짜증 많이 부려요. 근다고 해서 뭐 저 결혼할 여건도 안 되는 것 같고 보니까 정수가 자기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결혼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돈 좀 벌어서 해야 되겠죠. 돈이 없어서 못 하나 봐요. 저랑 똑같은 처지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정수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다독여야 했다. 이튿날 아침 밥때가 다 지난 숙소 주방에서 정수가 냉장고를 뒤진다. 네. 아유. 네. 라면 있어요? 라면 없어. 라면 있어도 안 줘. 밥 먹어야지. 오늘까지나 주지만. 푸석푸석한 정수. 한밤에 혼자 포장마차라도 갔다 온 모양이다. 뭐 없겠니? 없어. 아, 있잖아. 못 찾지. 땅방한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감 찾지. 아니, 있어요? 보물 찾기가 따로 없다. 라면 해주고 싶어. 근데 정수 생각해서 안 해주는 거야. 물에 밥 말아 먹는다고? 라면만 먹는 거 아니지? 라면만 먹는 거 아니지? 밥도 말아 먹는다는 다짐을 받고야 냄비에 물을 받는 아주머니. 라면 회사에서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선수 식당에서 라면은 술만큼이나 금기시되고 있다. 그때 갑자기 들이닥친 김 코치. 네가 무슨 요리사냐? 아니야, 라면 끓여 먹으려고. 라면? 네. 야 이 새끼야. 라면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지체 없이 매가 날아든다. 마늘 넣고 파먹고 계란까지 넣었어요. 그럼 오늘 이제 건더기만 먹어. 국물 먹지 말고. 어? 정수는 겨우 허락받은 건더기를 맛있게 먹는다. 그날 오후 은중은 2001년 베스트골 하반기 시상식에 참석했다. KBS가 주관해서
매달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를 시상하는 행사인데 은종은 FA컵 결승골을 넣은 공로로 11월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우리 행사하는 데가 3층이라고. 어딘데? 전하는 시상식장을 못 찾고 헤매는 10월 수상자 이동국 선수였다. 올라오면은 그 써있어 베스트 골 한다고. 뭐 이거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돼. 쪽팔리잖아 임마. 골든볼 그런 거 시상하는데 끝나기 전에 오기 전에 가야지. 엘리베이터 타고. 알았어. 이 새끼 찾지도 못하네. 동국이요. 이날 같은 호텔에서는 프로축구 1년을 결산하는 골든볼 시상식이 열린다. 정규리그 꼴찌팀의 은중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자리다. FA컵 결승전 이후 처음 만나는 두 사람. 야, 끝나고 빨리 가야 돼 임마. 골든볼 한단 말이야. 은중은 이동국을 보자마자 시상식 마치고 빨리 사라지자는 얘기부터 한다. 스타는 늦게 온다고. 월드컵 대표팀인 동국을 스타라고 한번 지켜주더니 이번엔 슬쩍 약을 올린다. 제주도 좋지? 운동장 좋아? 너 안 보이더라 어디 있는지는? 멋쩍은 이동국은 딴청이다. 은중은 얼마 전 미국과의 경기에서 벤치를 지킨 동국의 아픈 곳을 건드린다. 그래. 휴가 끝났어. 12일 줬어. 월요일부터 운동. 두 사람은 그만큼 허물없는 사이다. 게다가 현재는 동국에 비해 은중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자는가. 동갑내기로 한국 축구에 10대 바람을 일으켰던 두 사람은 청소년 대표팀 이후 언제나 나란히 언급되곤 했던 신세대 스타다. 오랜만에 나란히 서서 상을 받는 두 사람. 김은중은 FA컵을 계기로 다시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로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98년도에 청소년 대회 나가서 둘이 투톱을 보면서 청소년 대회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누가 뭐라 그래도 투톱 파트너로서는 진짜 손색이 없는 은중이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고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인사도 하고 가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내년에 데뷔해서 한번 가볼까? 그래 그럼 가서 한번 봐서. 구단 이사가 도망가려던 은중을 설득해서 골든볼 시상식장으로 향한다. 같은 호텔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골든볼 시상식은 무슨 영화제 못지않게 화려했다. 프로축구 1년을 결산하며 한 해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영광의 골든볼과 골든슈를 받았다. 여러분 성정우 선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꼴찌팀의 스트라이커 은중은 이날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나아지고 있으니 1년 후엔 이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받고 싶다라 나도 잘해서 매년 못 받고 그러면은 진짜 오기가 생겨요. 오기가 생기고 내년에 잘해가지고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저는 내년엔 더 열심히 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죠. 이날 대전 한밭 운동장에선 새로운 선수를 복귀한 시티즌의 공개 테스트가 있었다. 이후에 두영이 최재락 공개 테스트는 테스트에 참가한 선수들을 양 팀으로 나누어서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심판 집어넣어가지고 경고나 퇴장이나 똑같이 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안 다치게. 날씨가 추운데 다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다치게 잘 자기가 있는 거 보이기를 오늘 열심히 하는 어느 구단하고도 계약을 하지 못하고 공개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선수들에게는 프로 구단에 입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무겁게 뛰지 말고. 자유계약으로 이제 지금 됐기 때문에 드래프트가 있으면은 다 10개 팀이 모여서 선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뽑기가 좀 쉬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계약으로 막 아무나 좋은 선수 뽑아가니까 타 팀 같은 경우에는 다 결정을 했죠. 벌써 좋은 선수 다 뽑아갔죠. 그럼 대전이 더 불리해진 거네요?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불리하죠. 저희가
그러면 다 뽑아가고 난 선수를 뽑아야 되니까 좀 그러면 좀 어렵죠. 언제나 운동장에서 뛰던 시티즌 선수들이 이날은 경기 관람을 하고 있다. 언젠가 선배를 딛고 올라설 후배들이지만 팀을 위해선 좋은 선수를 뽑아야 한다. 아직은 빛을 못 보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이들 중 숨겨진 보석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복석을 가리는 일은 이 감독의 목. 테스트를 받는 선수들은 마치 로마의 검투사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다. 2년 전 드래프트에서 떨어진 충격을 딛고 공개 테스트를 거쳐 들어온 박경규 선수.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고 그랬었죠. 하여튼 기분 뭐 안 좋았었죠. 1순위, 뭐 2순위 인정받고 온 선수랑 제가 다르죠. 그 선수들이 만약에 뭐 실수 하나 잘못하면은 컨디션이 안 좋구나. 근데 제가 만약에 똑같은 실수를 해도 아 쟤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미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단 사무실. 복면하란 선수가 뭔가 서류를 뒤적이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연보협상 기록이요. 복면의 주인공은 이관우 선수. 1년간의 선수 개인 기록을 훔쳐보고 있는 것이다. 예. 좀 하러 갈게요. 팀 공헌도가요. 18이에요. 네. 은중이는 3위, 은성이 형이 1위. 올해도 끝났어.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시티즌 2년차로 촉망받는 플레이메이커 이관우는 부상으로 한 해 동안 거의 게임을 못 뛰었다. 이거 왜 시켰는데? 아 여기 있었다니까요. 너 이런 거나 보고. 아 여기 있었는데 그럼 혼자만 부르고 있다. 너 얘기하지 마. 아 몰라요. 너 이 새끼 너 유출되면 안 된다 이거. 아 유출돼도 어차피 선수들 다 아는 건데요. 뭐 자기 그런 거로 하는 거 아는데요. 언제 그 아들 이 새끼 싹 그래. 약기 엄청 나가자는 적이야. 약디요. 내 때문에 뭐 싹. 프로 선수들에게는 팀 공헌도를 평가받고 방출이 결정되는 이때가 가장 어려운 때다. 지금 신경이 날카로울 때죠. 새로 들어오는 선수가 있으니 나가는 선수도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해서 돌아갔어요. 어느 날 없어지면은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만약 토요일 날 외박을 받으면 일요일 날 운동할 때쯤이면 만약 선수들이 안 나온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는 제외됐구나 이렇게 느끼죠. 아니면 휴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나 거의 다른 팀도 그렇게 하니까 구단에서 통보를 할 거야. 그러니까 통보하는 선수는 모레 요 시간에 한 게임만 더 할 거야. 프로의 세계는 냉정할 뿐만 아니라 좁고도 좁다. 없어? 자, 수고했다. 수고했어. 선수는 많고 구단은 10개뿐이니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좁다. 다 이렇게 보면은 잘하는 선수들 많은데 공개 테스트 해갖고 막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축구 이외에 다른 거 아직까지 축구밖에 몰랐거든요. 시상식에 갔던 은중이 돌아왔다. FA컵 결승전이 끝난 지 보름이나 지났지만 은중이 덕분에 우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비켜주세요. 박경규 선수가 훗날 연습 삼아 은중의 트로피로 폼을 잡는다. 좀 안 되죠. 상암 거 경기장 거. 누가 뽑아왔어요 이거요? 이거 이청년이가 이거. 구단의 박이사가 보여준 것은 손바닥만한 잔디, 상암구장에서 얻어온 것이다. 잘 쓰고 있어. 응? 저희 팀이 이래요. 자, 저희 팀이 이래. 다 갖고 오면 여기. 용진이가 골로 쓰고 마지막 그 누웠던 자리죠? 그렇지. 그 자리 딱 떠갖고 온 거지 이제 맞아. 창단 5년간 만년 하위 팀이었던 대전 시티즌. 우승에 얼마나 한이 맺혔던 것일까. 어둠이 내린 시티즌 숙소 앞을 서성이던 아가씨들이 금녀의 집 숙소에 과감하게 들어간다.
들어오긴 했는데 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 마침내 방을 찾은 아가씨들. 저 탁준석 선수 계세요? 예, 저 팬이거든요. 탁준석 선수 계세요? 감기 기운으로 누워있던 탁준석 선수. 자다. 보배야 도와줘. 상자에서 나온 것은 케이크. 시티즌 1년 차인 탁준석의 프로 데뷔 1년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다. 너무 고맙다. 축하해요. 안 부러져. 와, 너무 고마워. 서울에서부터 온 팬들은 팬클럽 사이트의 관리자들. 너무 고맙지. 사랑하고 했는데 너무 놀랬다. 나 너무 고마워. 멀리까지 왔대. 열심히 하세요. 그래, 내년에 더 열심히 할게. 네, 아프지 마세요. 그래, 고마워. 네. 그냥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래요? 네. 남자분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네요. 고마워요. 먼 길을 달려와 복도의 선체로 축하만 해주고 돌아가는 팬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격려만큼 힘이 되는 것이 또 있으랴. 우승 이후 연일 축하 연으로 바빴던 이태호 감독. 이거 프로팀 감독하는 거 이거 너무 장난 아닌 것 같아. 볼 때마다 아이고 없는 병들도 생기게 생겼고 프로 아니었을 때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었는데 에이씨, 그런 거 하니까는 괜히 안 믿는 미신도 믿어지고 아이고 그런 건 너무 나쁘더라. 이봐 자기도 벌써 몸 전체가 안 좋잖아. 안 좋으니까 이런 호박 먹어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응? 그리고 술 좀 그만 먹어. 어? 아. 축하하는 것도 이제 그만 끝나지 않았어? 우리 나한테 시간 좀 줘. 어? 시간. 딴 사람들한테만 시간 주지 말고 나도 시간 좀 줘. 나도 얼굴 좀 보여줘. 나한테도. 자기 너무 웃겨. 알았어. 그게 아니라 자기 보여줄게. 지난 1년 16게임 연속 무승 행진을 할 때는 이렇게 편안한 순간이 단 하루도 없었다.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아내 역시 남편 못지않게 힘겨운 한 해였다. 다 갖춰져 있는 팀에서 우승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지? 나는 그거에 비해서 당신이 참 잘했다고 생각해. 어려운 팀에서 해서 이기는 거니 값진 거지. 조건 좋고 뭐 돈 다 드리고 해서 이긴 거는 당연한 거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잘했어. 그런데 우승을 하고 보니 꼴찌였기에 우승의 기쁨도 몇 배 더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맛이요. 너무 꿈만 같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우승이라는 게 남의 일이었잖아요. 우리 항상 저희 팀을 말할 때 누가 우승 후보라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신랑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래 더 이상 내가 뭘 바래 그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FA컵에 나갈 때 이 감독은 사표를 써놓은 상태였다. 이 감독을 비난하는 글들이 시티즌 게시판을 도배했었다. 인신 공격적인 글들도 많았다. 그걸 속으로 사귀며 FA컵을 준비했다. FA컵을 앞두고 그만두기가 너무 우습잖아요. 그래서 보란 듯이 정말 선수들 이번 단기전에서 한번 보여줘야 된다. 선수한테 내색 안 하고 토닥거려주고 더 사기 살려주고 잘했다. 정규리그는 잘했다. 다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내가 꼴찌한 뭐 죄로 내가 다 책임은 질 거다. 선수들한테는 그래도 너희들이 아직 그 FA컵이라는 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김정수 선수가 구단 사무실을 찾아간다. 워낙 특별한 경우라 본격적인 연봉 협상을 앞두고 예비 만남을 갖기로 한 것이다. 어떻게 근데 기록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정수가 금년도에 그
뛴 거지. 3년 7개월 만에 떴네. 예. 그러니까 계산도 안 해봤네. 어떻게 하면 말이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진짜 프로축구 선수들이 3년 7개월 이런 공백을 가지고서 그 재기하고 말이야. 그런 선수들이 현실 속에서는 별로 내가 그런 걸 보도를 못했다고. 그것도 3년 7개월. 그런 기간, 그걸 이기고 말이야. 그걸 이기고, 금년에 보니까 경기 33경기 출장했어. 예. 그럼 33경기인데, 참 내가 또 자랑스러워, 굉장히. 33경기 출장이면 거의 최고 수준이다. 부상 때문에 5년간 묶여있던 연봉이 풀릴 때도 된 것이다. 정수가 우리 구단에서 금년 기한 그런 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고려를 내가 고려 마시지 말고 고려 말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고 고려 마시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그것도 있고. 근 4년 가까운 세월을 기다려준 구단이나 재기에 성공한 정수나 강적임에는 틀림없다. 1차 만남은 탐색으로 끝났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얼마 주세요 그런다고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 구단 측 생각도 들어봐야 되고 저도 나름대로는 또 생각을 좀 해봐야지. 적절한 선을 찾아봐야죠. 서로가 얼굴 안 붉히고 알 수 있는 걸 찾아야지. 프로 입단 5년. 그러나 정수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철원 시내에 김은중 선수의 환영 현수막이 걸렸다. 철원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은중을 한 여학생이 쫓아간다. 어디서 샀대? 저요, 이거 서포터. 대전 시티즌 유니폼까지 입은 열성 서포터를 강원도 철원에서 만날 줄은 김은중도 미처 몰랐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네. 준우는? 은중이 이 초등학교를 찾은 것은 축구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사인 공사가 먼저였다. 사람이 이렇게 볼 쓰면 볼을 막 따라다니면 안 돼. 사람이 칠 때 여기서 한 번 친 다음에 여기서 두 번 치고. 은중은 축구 코치로 자원봉사라는 외삼촌 친구의 부탁으로 이 학교를 방문하게 됐다. TV 중계로나 보던 유명한 축구 선수를 직접 보는 바람에 넋이 나간 듯한 아이들. 정식 코치도 없이 꽁꽁은 맨 땅에서도 열심히 공을 차는 아이들. 은중이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보다 더 좋아진 게 없어 보였다. 그동안 프로축구도 생기고 월드컵도 유치하고 엄청난 발전이 있었는데 한국 축구는 여전히 맨 땅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하루빨리 맨 땅 축구를 벗어나고 싶어 학교도 그만두고 프로 선수가 되었던 은중이었다. 이렇게 축구하는 최고 중요한 유소년기에 이렇게 맨 땅에서 하고 그러니까 기술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쉬워요. 저도 전에 생각한 게 제가 다시 축구를 하면은 잔디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어린애들 보니까 참 그게 안타깝고 좀 아쉽죠. 재밌었어?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형이 시간 되면 또 놀러 올 테니까 열심히 해. 알았지? 은중은 한동안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는 약속을 하고 만다. 수고했어. 동계 훈련에 들어가기 전 연말 휴가를 앞둔 마지막 연습이다. 딱 등리상서 이렇게 허수를 이렇게 페인팅 쓰는 거를 좀 은중이가 좀 이번 겨울에는 좀 많이. 이태호 감독은 은중에게 방학 숙제를 준다. 스트라이커 출신의 이태호 감독은 골문 앞에서 수비를 등지고 있다가 슈팅을 하는 기술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무버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 말 그렇게 길게 잡으란 말이야. 그러면 네 체중에 키에 누가 감히 어떻게 빼서 조그마한 우리도 못 뺐는데 크면 더 못 뺐지. 길게. 지금 그 비법을 은중에게 전수하는 중인데 몸싸움에 약하다는 평을 받던 은중도 프로 6년 차로 접어드는 다음 시즌에는 한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항상 느끼는 건데 1년 지날 때마다 선수들 그 형들과 그런 호흡이 진짜 이제는 눈만 봐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도 많이 편해졌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올해처럼 안 다치고 했으면 하는 게 목표고 또 팀이 좀 올해보다 정규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정규리그에서 우리가 뭐 최하위를 했는데 그 FA컵에서는 또 우승을 했고 목표를 또 이제 정규리그에 한 번 더 보자고. 뭐 힘들겠지만 우리가 또 동계훈련 내내 훈련 열심히 하고 이번에 FA컵에서 우승한 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우리도 우승한 팀이라고 이제 항상 어디 가서도 이건 뭐 내년 시즌을 위해서 화이팅 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축구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전 시티즌의 선수들. 이들은 왜 숱한 시련 속에서도 축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러니까 축구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부죠 뭐. 인생이라고 보죠. 그냥 목숨 걸고 잘 해야죠. 이거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는 많다. 그러나 좌절 속에서 땀과 눈물로 이뤄낸 골찌들의 반란은 축구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대전 시티즌의 승리는 축구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축구에는 꼴찌가 있지만 인생에는 꼴찌가 없기에 축구도 인생도 포기는 없다. 올 한 해 또다시 서로를 부추기고 의지하며 그라운드를 달릴 뿐이다.